길을 따라 걷습니다. 낯선 골목에서 한 장의 책을 펼치듯 걸음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책 속의 길은 우리를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데려가고 길 위의 책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언제나 한 잔의 커피가 함께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책을 읽으며 쉬어가는 순간, 지금 커피향이 머무는 길 위에서 고니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 있는 풍경을 진행하는 고니 안철희입니다. 첫 곡은 폴킴의 커피 한 잔 할래요를 들어보셨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우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을까요?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때로는 깊은 성찰이 되어 우리 곁을 지켜온 커피. 하지만 이 작은 커피 한 잔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커피 한 잔에 담긴 거대한 서사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파란만장한 커피사, 이 책을 읽고 커피가 처음 발견되었던 순간부터 유럽과 아랍을 넘나들며 펼쳐진 커피의 역사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정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책 속에 그림이 있는데, 그 커피 그림을 그리신 유사랑 작가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유사랑 작가님과 함께 파란만장한 커피사 속 그림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향과 함께 떠나는 이 여행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유사랑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사랑입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름신문사에서 사실은 이제 시사만평을 그렸던 시사만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사 그만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커피로 그림을 그리는 커피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CCA라는 커피 비평가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영순 교수님과 함께 두 권의 커피 관련 책에 제가 사파를 그리게 되면서 네. 갑자기 이제 커피 화가가 된 거죠. 원래 먼저 이제 커피 화가가 먼저였지만, 그래서 뭐 갑자기 커피 화가로 불리게 돼서 열심히 커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저 커피 그림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거는 보관을 어떻게 하나요? 커피 액을 이렇게 이제 농축시켜서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에다 여러 잔을 농축시키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농축된 액들을 예전에 우리 포스터 컬러 있잖아요. 네네. 사용할 때 그 포스터 컬러 액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가 기본적으로 수용성이기 때문에 굳어 있어도 물을 타면 다시 이제 그리기에 알맞는 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그림은 보관하려면 나중에 뭔가 보관 픽사티브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보관이 가능한 그런 거네요. 아무래도 뭐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커피의 취약점이 곰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뭐 장마가 지거나 그러면 눅눅해지면, 곰팡이가 이제 원래 커피가 이제 습기를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쉽게 슬기 쉽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약품 처리를 할 수도 있죠. 그냥 고정액을 뿌려도 되는 거고요. 네. 아니, 궁금한 건 혹시 그것도 판매도 하시나요? 물론 이제 직업이니까 판매도 하지만 저는 이제 판매보다는 다른 이제 인터넷 매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잡지 쪽에 글과 함께 이제 연재하는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팔기도 하지만 뭐 그 판매 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는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 카페인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만나면 커피 안 마시면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커피 얘기를 또 관심 있게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 풀어주실 거죠? 네. 네. 커피가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이제 커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깊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가 처음에는 이게 종교적인 산물이었어요. 그래서 신의 음료로서 신을 신접할 때 신을 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수피 교도라든가 이슬람의 한 종파거든요. 그래서 수피 교도들이 신을 영접할 때 사용하는 음료이기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는 약품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현대인 뭐 예술가들에게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향미와 맛을 네. 함께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현대인들에게는 또 커피란 게 꼭 필요한 네. 기호음료가 되고 있죠. 아. 예. 원래 이제 커피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에 대한 논쟁은 칼디라는 목동의 전설에서부터 출발해요. 네. 그게 이제 원래 예멘 쪽과 에티오피아에서 서로 커피 원조다 하고 이제 싸움이 일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분석 결과, DNA 분석 결과,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네네. DNA로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커피 할아버지 나무죠. 커피의 이제 조상인 할아버지 나무가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커피 원조는 이디오피아네요. 이디오피아다. 이렇게. 원래 예멘은 그 모카항에서 이슬람 그 중동 지방에서 나던 커피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수출하던 수출항이었어요. 그래서 예멘은 이제 모카마타리 이 커피가 이제 3대 커피 중에 하나인데 네. 실제 커피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네. 가장 좋은 커피가 이제 모카항에서 전 세계로 수출이 됐기 때문에 유명해지게 된 거죠. 네. 네. 커피는 원래 이제 이게 종교적인 어떤 신의 음료로 출발을 했죠. 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네. 원래 이제 칼디가 목동이었잖아요. 원래는 네. 이제 염소를 키우던 염소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염소들이 건강한 염소도 있지만 뭐 좀 약간 병약한 그런 염소도 있었겠죠. 네. 근데 어느 날 뭐 염소들이 갑자기 흥분한 상태로 네. 팔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나 하고 찾아봤더니 빨간 열매를 네. 먹고 뭐 그 기운이 약한 염소들도 막 심심하게 뛰어다니고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이슬람의 이제 그 사제한테 갖다 주면서 이제 커피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해요. 전설에 의하면. 네. 재밌는 전설도 많아요. 네.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 선악과를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사과. 사과죠. 네. 이 사과는 훨씬 뒤에 16, 17세기 때 밀턴이 실로건이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뭔가 묘사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묘사할 게 없어서 사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선악과는 사과로 이제 통칭됐죠. 이게 선악과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실은 신에 반항하는 네. 그런 열매잖아요. 왜냐하면 땅도 말란 걸 따먹어가지고 네. 이제 결국은 신이 갖는 지식을 인간이 갖게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애플 있죠. 애플 로고가 보면 사과 한 입 딱 베어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신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상징인 거죠.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애플 로고를 가지고 그것처럼 선악과는 신이 이제 주관하는 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데 예멘 지역에 뭐 그 커피 벨트가 있거든요. 커피가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고 지구상에서 커피 벨트가 있어요. 고산 지역이고 뭐 기온차가 심하고 뭐 이런 곳에서 커피가 주로 자라는데 그 커피 벨트에 있는 예멘 지역에서 한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이 이게 선악과가 원래는 커피라는 게 커피가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이게 이제 성경이 선악과를 묘사하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묘사가. 근데 사실은 사과를 먹는다고 지혜롭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커피 열매가 원래는 이제 커피 체리에서 나오는 씨앗이에요. 사람들이 커피를 보통 커피 빈 해서 커피 콩이라고 생각하는데 콩이 아니고 씨앗입니다. 씨앗. 커피 체리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에요. 근데 그 커피 체리가 정말 먹음직스럽고 빨갛게 익으면 굉장히 그리고 실제 이제 커피를 먹으면 아까 이제 우리 권희 씨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카페인이 들어있고 해서 이게 약간 강장 기분을 업시키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형실을 맑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그래서 이게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어떤 그
커피가 처음에 원초적으로 생산됐던 지역의 전설이 네. 이게 선업가가 커피 열매가 아니었나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이러지만요. 실제 이제 마호메트가 네. 커피가 이제 처음 이제 이슬람에서 보편화되기 이전에 네. 마호메트가 기도를 하는데 네. 네. 이제 기도의 적이 뭐냐면 졸음이잖아요. 네. 이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알라 신이죠. 뭐 네. 알라나 뭐 하나님이나 사실 같은 말인데 음. 알라 신한테 알라요. 난 네. 너무 졸려가지고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잘할 수 있게 힘을 주셔서 그러니까 네. 천사장 가브리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 뭐 액체를 줘요. 이걸 마셔라. 네. 그걸 마시더니 밤새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커피라는 거였죠. 물론 이제 전해지는 전설이긴 하지만 네. 네. 커피가 이제 종교적인 산물이었다는 가장 상징적인 얘기죠. 원래 이제 우리도 뭐 절 같은 데 가면은 향 피우고 뭐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신과 교접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사실은 향미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사람의 정신을 약간 몽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근데 커피 향미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그 수피 교도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커피를 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이제 몽롱한 상태에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거든요. 수피 교도들이. 아마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치마 모자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면서 춤을 춰요. 커피를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이제 커피 향에 취해갖고 본인 이제 그래서 신을 뭐 영접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커피를 사용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AD 900년으로 오면서 네. 페르시아의 의사 중에 라제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네. 이 양반이 커피를 치료제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죠. 약품으로. 네. 그리고 이제 1600년경에 이제 페르시아 의사이자 철학자인 네. 이분 시나라는 사람, 이제 의사죠. 이분도 네. 철학자면서. 근데 이분이 쓴 의학 전범이라는 책에도 커피가 약품으로 이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으로 많이 쓰였다는 게 증명되고요. 이게 이제 그 이슬람의 영역에서 커피가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커피가 굉장히 이제 상품성 있고 돈이 되다 보니까 커피를 중동반도 외로 유출이 되면 아주 막 사형에까지 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압제가 가니까 이게 커피가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1600년에 인도의 바바부단이라는 이 사람도 수피 교도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이슬람 철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문익점처럼 문익점 선생이 네. 오카시를 네. 이렇게 모르게 이제 붓대름 속에 숨겨서 빼돌렸대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이제 목화 네. 이제 면섬유 이제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했다는데 바바부단도 역시 커피를 한 7알갱이를 유출해서 인도에 심어요. 그래서 인도 커피가 처음으로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죠. 근데 당시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이제 처음으로 커피가 유입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원래 우리가 커피 원두를 보면 파치먼트라는 얇은 막이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얇은 막을 벗기면 싹이 안 나요. 이 커피가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야 되는데 파치먼트가 이제 있는 커피 원두를 심어야 이제 씨앗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그걸 다 벗겨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이 바바부단이 파치먼트가 있는 원두 7개를 빼돌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의 커피 문화 역사가 시작되고 그게 영국으로까지 넘어가죠.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커피가 유럽에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 때는 1683년이에요.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을 침공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폴란드가 그 전쟁에 합류를 하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불리해지니까 퇴각을 하죠. 퇴각을 하고 보니까 무슨 그 커피콩이죠. 커피 원두가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미처 못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그 당시까지는 유럽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커피가 전쟁에서 많이 필요했나요? 그렇죠. 커피는 나중에 이제 전쟁에 군인들에게 많이 사용되죠. 이게 이제 각성 음료이기 때문에 보초를 쓸 때 이제 졸리지도 않고 또 뭐 용감하게 적과 싸울 수 있고 이래서
네. 나중에 이제 전쟁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전쟁에 꼭 필요한 이제 군수품으로 납품이 되죠. 커피가. 그런데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에서 네. 투르크가 퇴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남겨놓은 커피가 이게 뭔 줄을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몰랐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콜시츠키라는 사람이 네. 본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커피라는 거.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것인 줄 알아가지고. 네네. 이제 그 당 사람들이 이게 코끼리 먹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치우라고, 버리라고. 그래서 그러는 걸 이 콜시츠키가 저 주세요. 그걸 갖고 가요. 네.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에 처음으로 네. 이 커피하우스가 생깁니다. 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비엔나 커피가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되죠. 비엔나에 가서 비엔나 커피 주세요. 비엔나 커피가 없어요. 이제 아인슈페너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아인슈페너. 아인슈페너는 말 두 마리가 끄는 이제 마차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페너를 다른 말로 마부의 커피 뭐 이렇게도 불립니다. 네네. 그 이제 왜 이 아인슈페너가 좀 특이하냐면 네. 마부들이 이제 커피를 먹고 싶어서 커피를 타고 가는데 출렁거리잖아요. 네. 마차가니까. 그래서 출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 휘핑크림이라든가 우유를 타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뭐 라떼도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죠. 그래서 원래 뭐 꼼파냐나 또 뭐 저기 아포가토 같은 커피가 있잖아요. 네. 아이스크림에다 에스프레소 부어 먹는 거. 네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비엔나 커피가 원조인 거죠. 1884년에 이제 최초로 네. 그러면 이 커피를 어떤 방식으로 먹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커피를 달여 먹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디오피아라든가 이런 데 원 커피는 커피콩을 볶아가지고 그걸 분쇄한 다음에 통째로 끓였어요. 끓여서 이제 했으니까 엄청 쌌겠죠. 네. 이렇게 달여 먹는 방식이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전해오다가 그게 우리기 방식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드립 커피라든가 이런 게 우리기예요. 그리고 뭐 더치 커피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네. 그 골드블루 같은 커피가 바로 그 우리기거든요. 커피 그 원두를 분쇄해서 물에 담가 놓으면 우러나오는 걸 먹는 네네.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드리퍼에다가 커피를 넣고 물을 내려서 뭐 여과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삼출 방식이 이제 나오죠. 삼출 방식이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스프레소. 기계나 보일러 쪽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압력을 넣어 가지고 추출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제 이 방식이 이제 커피 머신의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제 1884년에 네. 안젤로 모리온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놓은 거죠. 이런 아이디어로 커피를 좀 씻고 네. 또 풍미도 그대로 살리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식을 처음으로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피 추출 방식은 훨씬 그 이후에 1908년에 멜리타 벤치라는 여성에 의해서 개발이 돼요. 네.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특히 이제 커피를 계속 이제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더 어떻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고민을 한 거죠. 또 건강하게 먹는 방식을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제 멜리타 벤치라는 분이 이제 양철로 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지금 커피 드리퍼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된 거. 네. 그걸 처음으로 개발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일본이 엄청 그런 쪽에 빨라요. 네. 그게 이제 일본이 아마 1900년대부터 커피 산업에 진출합니다. 이게 이제 커피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재빨리 커피 산업에 와서 우리가 아는 3대 커피 이런 거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멜리타 이 커피 추출기를 갖다가 가라 멜리타를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칼리타라는 커피 드리퍼입니다. 가라 멜리타라는 뜻이죠.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단어를 압축하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칼리타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게 지금까지 쓰이죠. 근데 이제 칼리타가 구멍이 3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커피 추출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추출 속도가 느리면 이제 커피 향미도 그렇고 맛도 좀 헤비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민하다가 커피 추출에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하리우. 요즘은 거의 대부분 하리우를 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선형 드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리브가 이렇게 커피 보면 홈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파 있어요. 그리고 밑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칼리타는 이제 구멍이 3개 이렇게 뚫려 있는데 반해서 그래서 훨씬 빨리 추출이 되죠. 그래서 커피에 이제 잡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더 빨리 좀 더 맛있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방식이고요. 고노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 고노는 이제 전문가들이 점드립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리브가 직선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점드립으로 조금씩 커피를 이제 커피물을 뜨거운 물을 붓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추출 속도가 좀 느리죠. 그래서 아몬드 커피 맛이 좀 무겁고 뭐 이런 게 있죠. 아무튼 이제 뭐 클레버라고 그런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드리퍼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커피 이제 분쇄한 원두가루 위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밑에 추출되는 방식이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3년에 비알레티라는 이탈리아 레나토 비알레티라는 사람이 가정용 에스프레소 기구인 모카포트를 처음으로 이제 개발해요. 근데 이 모카포트를 지금까지 쓰이고요. 굉장히 아주 맛있게 커피를 내리는 기계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 기본 원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커피 머신하고 똑같긴 하지만 조그맣게 해서 개인이 그냥 집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제가 아는 그 인천의 사리제 카페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박창 사장님은 처음부터 이 모카포트로만 커피를 내려요. 와. 그래서 향미가 아주 기가 막히고요. 그런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카포트 방식은 지금도 흔히 쓰이고 자주 쓰이고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커피 추출 기구입니다. 사실 이제 커피는 굉장히 낭비가 심한 거죠. 왜냐하면은 커피 원두를 갈아가지고 분쇄를 해서 커피를 추출해도 거의 한 70%에서 80%를 거의 80% 고용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한 20% 이제 여과된 그 액을 우리가 이제 커피라는 이름으로 지금 섭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커피는 하여튼 속도에 따라서 그 맛과 향미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과 속도를 요하는 그런 추출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거죠. 아니 커피라는 것이 그냥 뭐 단순한 맛이 아니네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맛일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옛날에 달여서 마셨던 그 커피랑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커피 추출의 역사가 초창기 때는 그냥 아주 쉽게 먹는 방식이 커피를 달여 먹는 방식이었겠죠. 지금도 커피 추출 같은 걸 하면 이제 에티오피아 이제 대사관에서 나와서 실제 에티오피아의 전통 방식으로 커피를 내려주기도 해요.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실제 이제 커피를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분쇄한 절구 같은 걸로 분쇄한 다음에 이제 큰 그 냄비 이제 재즈베라는 냄비가 있거든요. 그 냄비에다가 이제 부어가지고 그대로 끓여요. 그래서 이제 밑에는 물론 이제 가라앉히죠. 우리가 아는 그 투르키의 커피, 터키식 커피 같은 것이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먹다 보면 이제 밑에 침전물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 침전물을 또 이렇게 남은 침전물을 탁 엎어가지고 나오는 모양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랬대요. 아무튼 터키식 커피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이티오피아의 원시적인 방식이 아마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약으로 쓰였다는 게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검사법을 하나 개발했는데 카페인 검사예요. 그게 신생아의 그 호흡부전에 쓰는 약이거든요. 이게 옛날에도 그런 쪽으로 약을 썼나 보네요. 예, 그렇죠. 이제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을 처음으로 추출한 사람이 룽게라는 사람이에요. 룽게라는 이 화학자인데 이 사람한테 그걸 추출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괴테예요, 괴테. 진짜요? 예. 이게 이제 그 무슨 약물 뿌리가 있어요. 룽게라는 화학자가 그걸로 그 약물 뿌리를 그 액을 추출한 액을 넣으면 이 동공이 확장돼가지고 이래가지고 검은 눈동자가 커져요. 그래서 뭐 굉장히 눈이 아름답게 해서 클레오파트라가 계속 그걸 너무 많이 써가지고 뭐 안전에 걸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 괴테가 이게 도대체 악마가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면 뭐 이걸 먹으면 잠을 안 자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 악마를 좀 추출해봐라. 그렇게 이제 룽게라는 화학자한테 부탁을 해서 룽게가 최초로 이제 그게 이제 카페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명명되지 않았지만 그게 이제 카페인이거든요. 카페인이 가지고 있는 화학 그 분자식이 있는데 그걸 처음으로 추출합니다.
와, 또 그런 이야기가 네. 있었군요. 지금은 이제 무카페인 커피도 나오죠. 커피에서 이제 카페인을 삭제하고. 네. 아니 근데 무카페인이라 디카페인 아닌가요? 아니, 그게 디카페인이 이제 영어로는 디카페인인데 카페인이 없는 커피도 이제 현대는 또 네네. 아예 커피로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화학 분자식을 이용해 가지고 커피하고 똑같은 맛을 내고 거기에 이제 카페인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빈니스 커피라고. 빈니스. 네, 빈니스. 그러니까 커피 콩이 없이 커피를 만드는 거죠. 신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앞으로 이제 커피 원두가 진짜 사라질지도 모르죠.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커피를 저는 못 마시는데 빈니스 커피는 제가 마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카페인이 암만 해도 100% 0%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거의 뭐 카페인은 여러 음료에 사실은 들어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뭐 또 음식에도 들어있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 이제 난 카페인 싫어하고 녹차 마시거든요. 네, 녹차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녹차에도 사실 있는데 그거는 별 영향을 안 주더라고요. 녹차에 카페인이 있는데 그거는 몸에 그렇게 영향을 안 주는데 커피가 유독 그런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카페인이 이제 하는 역할이 사실은 잠을 못 자게 하는 역할이 아니고 이게 그 혈액순환을 빨리 만들어줘요.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겁니다, 사실은. 뭐 지나치면 뭐든지 나쁘지만. 그래서 이게 피가 빨리 돌면 그 얘기는 뭐냐면 심장이 빨리 뛰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흥분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바짝 이렇게 차려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마시다 보면 또 무뎌져요. 무뎌져가지고 이제 우리 신체가 그걸 반응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작업 중에도 계속 마시고, 근데 커피를 어쩔 때는 뭐 12시 넘어서 마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뭐 잠자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필요해서 그런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심리적인 영향이 있고요. 물론 화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분명히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게 이미 밝혀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적응을 하다 보면 아마 이제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물론 체질에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자제하는 게 좋고요. 근데 커피가 뭐 좋은 커피를 먹었을 때 얘기거든요. 커피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무엇이나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커피가 굉장히 사실은 사람 몸에 좋고 건강한 음료예요. 그런데 그걸 건강하게 먹어야 되죠. 그러려면 좋은 온도를 먹어야 되고 신선한 온도로 정확한 타이밍에 추출을 해서 먹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5초 이상 이후에는 다른 암 유발 인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연구에서. 근데 그 이전에 먹으면 오히려 그 암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음료가 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굉장히 과학이 발전하면서 커피에 대한 분석도 화학적인 분석, 생리학적인 분석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논문도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연구는 좋은 커피를 좋은 방식으로 제대로 섭취를 했을 때 100% 몸에 좋다. 이게 지금 현대의학의 결론입니다. 아니 그러긴 한데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공부하고 또 좋은 원두를 우리가 유통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죠. 커피는 사실 1년 안에 소비가 돼야 되고요. 또 커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기 중에 산소를 습기를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에 취약해요. 커피가 가장 이제 위험한 게 곰팡인데 원두를 이제 커피 산지에서 창고에 원두가 쭉 잠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서부터 사용하겠죠. 그럼 밑에 원두를 사용할 때쯤 되면 어떨까요? 새로 해콩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해콩이 나오면 밑에 것은 이제 사실 묵은 원두들은 다 모아가지고 쓸어 모아가지고 이제 싸구려로 팔죠. 근데 아무래도 밑에는 뭐 습기도 차고 오래 뭐 1년 넘게 있다 보면 곰팡이가 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얼마 전에 우리 한국으로 납품되는 원두가 이제 150만 톤 정도가 이거는 이제 아마 언론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뉴스에도. 그런데 이제 100만 톤 풀렸고 나머지 50만 톤이 이제 세관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게 곰팡이가 검출된 거죠. 근데 그 곰팡이가 막 눈에 막 이렇게 파랗게 핀 게 아니고 미세하게 핀 거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되죠. 이걸 만약에 이런 온도를 갖다가 태워가지고 이제 커피를 추출해서 팔면 그게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좋고 믿을만한 곳에서 믿을만한 커피 상에게 원두 상에게 믿을만한 커피를 공급받아서
정확한 방식으로 커피를 먹게 되면 왜냐면은 그 역사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슬람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뭐 인류의 아까 에덴 동산 얘기 나왔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커피가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또 이슬람 쪽에서는 먹어왔고 커피 때문에 세계 전쟁도 일어나고 막 별일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 커피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인류가 즐기는 이유는 네. 커피가 그게 그만큼 장점이 많은 음료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네. 이제 현대로 갈수록 현대인들이 커피를 선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그 맛에 중독됐기 때문이라고만 꼭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하나의 문화가 된 걸까요? 그렇죠. 한때 전 세계 뭐 차가 네. 그 녹차나 보이차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차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커피로 빠르게 대체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 하나의 문화나 트렌드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분명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는 거죠. 네. 그걸 왜 그러냐 이렇게 밝히는 건 이제 학자들이 문제일 거고요. 우리나라에 커피 문화가 들어오게 된 거는 또 어떤 역사가 있나요? 예, 이제 커피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커피가 1660년도에요. 1667년인가 1671년인가 거기에 이제 베르너 주교라는 프랑스 주교가 있어요. 네. 그 주교가 최초로 이분이 아마 마카오과 홍콩 쪽에서 이제 그 캐톨릭을 전파하다가 이제 조선으로 넘어온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도 이제 커피가 먹고 싶어가지고 네. 커피를 주문합니다. 홍콩에 있는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와요.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그 물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화된 건 아니겠지만 이미 이제 그때 우리 조선에 이미 커피가 들어와 있었다는 반증이고요. 1600년도예요? 예, 1600 아마 71년인가 67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베르노의 주교라는 이 프랑스 주교가 처음으로 이제 커피를 사실은 수입한 분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역사에 보면은 여러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는 없지만 외국 사신들의 어떤 기록에 보면 고종 때 외국 사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왕궁에서 커피를 대접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기 무슨 한강 나루토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종 황제께서 커피를 처음 마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뭐 그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셨다는 그런 기록은 이미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커피를 한자로 음차한 게 이제 가베잖아요. 가베. 네. 가베. 가베를 이제 커피의 한문 음차로 이렇게 쓰는데 그 가베를 또는 이제 우리 이제 고종 황제는 양탕국 이렇게도 불렀다고 그래요. 양탕이다. 약물처럼 이제 복용을 하셨다는 건데 하여튼 고종 황제께서는 커피를 아주 즐겨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가 선호했던 분이 이제 손탁이라는 분이에요. 뭐 잘 아는 손탁 호텔도 만들고 하신 분이죠. 이 고종 황제와 이제 우리 그 명성황후도 이 손탁이라는 분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래는 국적은 프랑스 분인 것 같은데 러시아 대사의 처형이에요. 근데 이제 그 러시아 공사의 처형이었는데 러시아 공사가 자기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왕궁의 일을 많이 도와주고 우리 근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얼마나 이제 이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고종 황제가 건물을 하사하잖아요. 건물을 이제 2번 이제 건물을 하사하거든요. 네. 처음에 건물을 이제 손탁에게 이제 토지를 1184평이나 돼요. 토지가 왕실서유에 그래서 이제 1895년에 이제 처음에 손탁에게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1898년에 한번 또 줍니다. 처음에 줬던 이제 1895년에 이제 처음에 왕실 소유의 이제 땅과 토지를 주택을 하사하는데 한옥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 95년에 하사를 하잖아요. 96년에 일어난 게 을미사변이에요. 명성황후가 이제 일본의 약고자들한테 이제 시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어가지고
97년에 고종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아간 파천을 하죠. 러시아 공상으로 대표를 해요. 이때도 이제 러시아 공사의 처형이었기 때문에 아마 선탁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또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또 나와요. 그래서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외무대신까지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뭐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이 사람이 원래 그 평민이 아니고 종이었어요. 신분이. 네. 종이었는데 네. 이 양반이 막 떠들면서 이제 그 뭐 물건도 팔고 하면서 상인으로 떠돌다가 러시아로 건너와서 러시아어를 배워요. 그래서 이 양반이 러시아에 엄청 능숙했는데 이분이 아마 이제 또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고종 황제가 아마 아간 파천을 할 때 큰 도움을 줬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그 외무대신의 직책까지 올라간 걸로 아는데 나중에 이제 팽당하죠. 이 양반이. 워낙 무식하기도 했고 그랬겠지만은 이 양반이 또 너무 유세를 떠는 바람에 팽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먹는 커피에 독약을 탑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김홍육의 독다 사건이에요. 세상에. 네, 재밌죠. 네. 근데 이제 고종 황제는 커피를 계속 뭐 이렇게 손탁도 뭐 많이 타주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커피 맛을 이미 이제 잘 알고 있던 분이죠. 네. 그래서 딱 한 모금 마시는데 이상하니까 바로 뱉었는데 그때 이제 순종 황제가 이제 왕세자 있을 텐데 모르고 그걸 다 마셔요. 아이고. 그 뭐 이빨이 12개인가 빠져버리고 그래서 순종 황제가 말이 어느 한 게 그때도 그 독다 사건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재미있는 커피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다 아니다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김홍육의 독다 사건이라고 기록이 있을 만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거죠. 커피가 우리나라 독립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게 이제 선택호텔과 또 정동구락부를 만들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생기는데 이제 그 아간 파천을 하고 1898년에 다시 환공을 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그때 이제 1898년에 선포하면서 이제 선탁에게 양가원 하사증을 줘요. 그래서 서양식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하사를 합니다. 그게 뭐 정동 몇 번지니 이제 논란이 많거든요. 그게 정동 16번지다. 예전에 캐나다 대사관 자리다. 아니다. 정동 29번지다. 뭐 지금 위하여고 자리다. 그래서 논란이 많대. 아무튼 그 선탁호텔 1층에 정동구락부라는 일종의 클럽을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커피를 파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의 지식인들 또 외국의 인사들이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 독립운동의 고민을 서로 막 정보를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정동구락부에 그걸 처음에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동파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파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동파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이 그때 이제 친러파였거든요. 친러파고 일본을 배척하는 베일 단체였어요. 이게 정동파가. 거기에 이제 애국 계몽 인사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굽니까 민영환이나 뭐 윤치호나 뭐 이상재 이런 분들이 거기 소속이 됐어요. 이제 선교사 외국 선교사나 또 우리 이제 친한파의 이 외국 인사들과 함께 거기서 주도해가지고 뭐 사실은 춘생문 사건의 배우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고종 황제도 거기를 이제 아지트 삼아서 독립을 꿈꾸고 했던 곳이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커피가 들어온 거는 아무래도 1883년에 그 정포가 개항하거든요. 1883년에 정파가 개항하고 처음에 인천에 한국 최초 호텔이 생겨요. 그 호텔 이름이 이제 지금도 이제 호텔이 대불 호텔이라고요. 다이부츠 호텔이라고. 전에 가서 본 것 같아요. 개항장에. 신포동에 보면 개항장 그 주변에 보면 있죠. 지금 다시 이제 엉터리로 이제 복원한 건데요. 바로 그게 이제 1883년에 제물포가 개항하고 그 5년 뒤인 1888년에 이 대불 호텔이 생깁니다. 서양식 호텔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 대사나 뭐 외국의 뭐 공사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물포를 통해 갖고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막 배를 타고 오래 걸려서 왔기 힘들어서 바로 기차를 타고 해서 한양으로 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머물렀어요. 며칠씩. 선교사들도 아마 뭐 아펜셀러나 언더우드도 뭐 일주일씩 보름씩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물러 호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불 호텔이 이제 일본 사람이 만들었던 호텔인데 엄청 잘 나갔죠.
네. 서양 사람들이 했으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스테이크 같은 양식을 네. 이렇게 서비스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후식으로 커피도 나왔겠죠. 뭐 와인이나 커피 함께 나왔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 네. 최초로 이제 인천에 재물포구락부가 생겨요. 재물포구 이제 유명한 외교 클럽이죠. 네. 정동구락부보다 훨씬 먼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타고텔이 생기고 네. 손타고텔 1층에 이제 정동구락부가 생기거든요. 네. 그보다 앞서가지고 인천에 이미 외교 클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한양으로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네. 각국의 사람들이 커피도 먹고 와인도 먹으면서 교제를 했던 것이죠. 그 인천이랑 또 커피랑도 또 굉장한 그 인연이 있네요. 예, 그렇죠. 그 커피가 전파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아무튼, 네. 일본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네. 일본계 미국인인 가토라는 사람이 네. 사토리 가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요. 인스턴트 커피. 네. 와. 그래서 이제 끓인 커피를 이제 농축시켜서 말리면 커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다시 빻아가지고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유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데 조지 워싱턴 커피라고 그래요.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죠. 이걸 처음에 이제 사토리 가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군에 납품을 해요. 네. 사실은 이제 남북 전쟁도 북군이 승리한 이유를 여러 전쟁학자들 또는 커피학자들은 이게 커피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실제 그 남북 전쟁 때 사용하던 북군이 사용하던 이 소총에 보면 네. 개머리판에 네. 커피를 가루를 이렇게 밀러가 개머리판 안에 들어 있어서 네. 실제 군소품 안에 커피가 납품이 됐어요. 커피 원두가. 네. 그래서 갖고 다니다가 이제 거기 개머리판에다 커피 밀력을 1인분 딱 해가지고 뭐 한 10g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갈아가지고 네. 커피를 타마시고 했대요. 경계 공부 수고할 때 네. 와, 당연히 굉장하네요. 이제 졸음 같은 걸 방지하고 이게 이제 커피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의 커피를 수입 항구가 북군 측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군들이 커피를 이제 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군이 이겼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게 벌써 오죽하면 개머리판에 밀러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고요. 네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프랑스가 이제 아주 커피 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드클리에라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황제 친위대 근위대인데 네.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시장이 이제 루이 14세한테 네. 선물로 이제 커피 묘목을 3고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온실을 지어가지고 루이 14세가 이제 커피가 그만큼 귀하던 거고 유출이 안 되던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그 황제 온실에서 키워요. 근데 이 근위대장인 끌리에가 그걸 훔쳐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네. 갖은 그 우여곡절을 겪고 난파도 겪고 해적도 만나고 이러면서도 자기가 마실 물을 아껴가지고 커피 묘목에 계속 주면서 이 커피가 뭔지를 알았던 분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프랑스령인 마르티니크 섬으로 도망쳐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재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완전히 그 황제 그 영적이죠. 이렇게 잡으라고 현상범으로 오르고 그랬겠죠. 네. 그런데 이 마르티니크 섬의 커피 묘목을 재배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커피 수출국이 되죠. 생산국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가브리엘 드 클리에라는 이 사람이 영웅으로 떠올라요. 지금까지 이제 프랑스를 커피 생산국으로 만드는 아주 공로자로 이제 지금까지 칭송받고 있고 심지어는 그 생각까지 막 방문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재밌는 거는 또 이제 커피에 아마 이게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파란만장은 커피사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추격해서 이제 간단하게 책 소개 겸해서 한 건데 거기에 이제 그 팔레타라고 아주 멋지게 생긴 브라질 군인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제 브라질이 사실은 커피 생산국이 아니었어요. 멜로 팔레타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군인인데
이 아까 이제 프랑스의 마르티니크 섬에 커피를 재배하니까 그걸 이제 다시 이제 기아나 섬으로 옮겨가지고 기아나 이게 커피벨트에 있는 네. 섬이에요. 아. 그래서 기아나에 이제 커피 생산지 프랑스의 커피 생산지가 된 거죠. 근데 이 기아나가 네덜란드하고 이제 그 영유권 싸움이 영토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두 식민지 식민지 하던 제국들이 이제 서로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나니까 누가 네. 그걸 중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중재할 사람으로 이제 옆에 브라질에 좀 중재를 해달라. 네. 이게 우리 걸 좀 서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브라질이 포르투갈 식민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포르투갈이 저런 찬스를 잡은 거죠. 우리도 커피를 생산하는 커피 수출국 생산국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네. 아주 멋지게 생긴 이 파레타 뭐 일설에는 이 사람이 하사관이었다고도 하고 아니면 네. 장교였다고도 하는데 네. 아무튼 이 멋지게 생긴 군인을 파견합니다. 네. 그래서 파견했는데 얘가 가서 이제 분쟁 조정하고 뭐 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네네. 그 기아나 섬에 프랑스의 총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총독 부인을 꼬십니다. 아. 이 부인을 뭐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둘이 네. 사랑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나중에 사실은 내가 우리 본국으로부터 다른 임무를 갖고 왔다. 네. 그게 뭐냐면 이 커피 묘목을 내가 브라질로 가져가는 게 내 진짜 임무다. 와, 영화 같은 얘기네요. 근데 커피를 묘목을 빼돌리다 보면 아까도 뭐 아주 험한 형벌이 처하고 사형까지 처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이 커피가 이제 그런 품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묘목을 빼돌렸다고는 큰일 나는 거죠. 네. 더구나 이제 총독 부인이 이제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네. 이 이제 그 파레타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 네. 꽃다발을 엄청나게 큰 꽃다발을 이제 안겨주죠. 근데 그 꽃다발 속에 정말 이제 커피 묘목이 딱 들어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커피 대국 브라질의 커피의 이제 조상이 된 거죠. 이런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죠. 네. 우리나라 이 근현대사에 이제 커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우리 독립의 동영역 역할을 했고, 그러네요. 우리 지식인들도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네. 소위 다방이라는 것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네. 근대의 어떤 이상과 정신을 갖게 된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상 시인, 네. 이상 시인도 이제 다방을 운영했어요. 네. 식스나이라는 다방.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도 하고 원래 이상이 이제 그 건축 설계를 전공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생 금은과 동거하면서 뭐 카페, 수루, 무기 뭐 이런 다방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뭐 최초의 영화 감독 중 하나인 이경손이라는 사람인데 네. 카카두라는 이제 한국 최초의 다방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톨스토이 탄생 100주년 기념이 1928년이었대요. 이 네. 기념식을 유학에서 돌아온 이 지식인 이경선이가 이제 네. 지식인들을 불러 모아서 처음으로 이제 카카두라는 다방에서 하면서 우리나라 네. 이제 근대 지식인들의 정신이 싹 틔우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커피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네네. 다른 얘기는 못했는데 그러게요. 너무 두서없이 막 하다 보니까 뭐 엉키고 설키고 그렇네요. 하여튼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이 커피가 이제 그냥 단순히 커피로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안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들어있네요. 커피는 미국의 독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쳤고요. 네. 보스턴항 차 사건을 통해서 그 반발로 이제 커피가 미국에서 이제 유행되기 시작했고, 네. 차 대신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이제 생성되면서 커피는 그래서 자유정신을 뭐 독립정신, 자유정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근대 역사에도 이제 커피가 역할을 분명히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우주인이 또 커피를 마시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커피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경오염도 많고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커피를 생산하는 방식이 이제 워시드 방식이 있고 뭐 그냥 말리는 방식이 있고 한데 물로 씻어가지고 이제 근데 물량이 그 씻은 양이 천으로 유입돼서 뭐 오염도 시키고 뭐 이렇다고 그래요. 커피 생산국에. 그래서 또 커피가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공정무역이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많이 이제 그게 공정하게 되어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제 커피가 일부 후진국
자본들이 투입되면서 그 자본과 전쟁에 이제 많은 여러 이제 커피 산지에 그 원주민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커피에 대한 그렇지만 커피를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커피를 감싸고 또 커피가 가지고 있는 화학 분자식을 그대로 고스란히 추출해가지고 만드는 아까 이야기한 빌리스 커피 같은 것도 지금 연구 개발되고 실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만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대가 이제 첨단 IT 시대 또 우주 식민지 시대에 우주인들의 커피로 아마 유통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재미있는 커피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커피는 이제 맛과 향미를 넘어서 이제 인문학의 정신을 이렇게 함양시키는 중요한 음료로까지 이제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인문학이라는 공식적인 학문도 생겼고요. 그래서 커피 인문학이라는 책도 이제 쓰고 그랬던 거죠. 그 후속타가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파란만장한 커피사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우리 유사랑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커피 한 잔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단순한 기후식품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 문화를 만들어 온 커피, 그리고 그 커피의 여정을 생생한 그림으로 담아낸 유사랑 작가님의 그림도 함께 볼 수 있는 책이 이제 파란만장한 커피사인데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음악은 바흐의 커피 칸타타입니다.